네,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아파트의 사전 점검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내부 영상과 단지 내 커뮤니티 그리고 이 일대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그 일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아파트를 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동해 보시죠. 이 아파트는 39평형입니다. 4베이에 방은 총 4개가 있습니다. 방과 그 다음에 이런 주방, 이런 부분을 인테리어 전문가분을 잠깐 초빙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전 점검을 했지만 오늘 보면서 유난히 조금 다른 집들보다 조금 힘을 주었다라는 느낌을 사실 저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특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올 화이트 이렇게 돼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게 있었고, 이 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물형 천장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더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같이 보시죠. 들어오자마자 엄청 넓거든요. 여기 5개가 신발장이에요. 그래서 신발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양문형, 그리고 이렇게 한 짝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총 5칸이고, 뭐 우산걸이 있고. 그다음 가장 인상적인 거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팬트리가 있는 게 되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큰 기역자 주방에 김치 냉장고장 2개 붙어 있는 거고, 또 가장 잘 돼 있는 게 이 아일랜드 장인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이 안쪽에 여기 1층, 2층 다 수납이고, 여기 아일랜드 요 안쪽도 다 수납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자재를 좀 공들였다고 생각을 한 게, 이거를 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하얀 색깔 장보다 당연히 이 플랩도어라고 하는 장이 좀 비싼 장이고, 이게 또 유리 자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고급화 자재를 썼고, 안에 딱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저도 되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이 아일랜드에도 네, 수전이 있고, 물론 여기에 인덕션까지 딸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없더라도 이쪽이 있어서 바라보고, 거실을 바라보고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뭐 하는지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감 느끼실 것 같고, 또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 이 아일랜드장에 이렇게 컨센트 충전하거나 핸드폰 자동 충전하는 거 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거의 5년 전에는 거의 새로 나온 축이었는데 요새 좋은 아파트나 그런 거 보면 옵션으로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포인트라서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납은 있을수록 좋은데 전 이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팬트리 다 갖고 싶잖아요. 여기 안을 여니까 또 팬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 라면이라든지 그런 거 다 채워놔가지고 팬트리 이쁘게 꾸미는 게 로망이신 분들 많은데, 여기다 식자재나 그런 거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것들 다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LX 하우시스 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뭐 AS 받는 거라든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이니까 이 옥정 풍경채에서도 요거는 좋은 걸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LG 하우시스가 LX 하우시스로 사명을 변경해가지고 이게 LG 지인 창호라고 보시면 돼요.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뭐 주방, 욕실 다 다양하게 쓰잖아요. 근데 타일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공간이 넓어 보여서 좋은 거예요. 타일이 작으면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넓은 타일로 좀 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 거죠. 여기가 안방이 진짜 핵심 심쿵 포인트더라고요. 심쿵 포인트. 네, 정말 좋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선 붙박이장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2개 딸려 있는데, 그리고 안방이랑 바로 이어져가지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게 기역자로 정말 방 하나만큼 있거든요. 거의 연예인 방처럼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 게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브랜드나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이 정도 사이즈 맞추려면은 저가로 해도 거의 100 미만, 아니면 브랜드로 하면 무조건 100에서 200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 바로 옆에 붙어서 안방 욕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호텔형 욕실처럼 세면대가 엄청 길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실이다. 이제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욕실이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우선 가려주는 용도로 문도 있고, 장을 봐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렇게 부엌으로 바로 들어와서 뭐 정리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편한 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을 여러모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니면 호수 쪽,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문의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 사장님들은 좀 얘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실내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값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비중상으로는 적은 부분이 사실 커뮤니티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없는 수영장, 뭐 사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실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골프 연습장을 많이 배치해놔서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세대수가 너무 적은 곳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호도가 많이 높을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저도 많은 아파트를 봤는데 이렇게 수영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좀 많이 드물거든요. 커뮤니티 시설도 프리미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곳들은 사실은 뭐 관리비가 좀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수영장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전 점검을 다녔는데, 이 현장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좋은 거죠. 이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뭐 먹거리나 뭐 이벤트를 좀 소소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음식물 제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환영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조금 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일 풍경채 단지 내 조경입니다. 지금은 좀 추운데 나중에 날씨가 좀 풀리면 이렇게 자연이 단지 안에 있으면 볼 수도 있고, 가족들과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대 내나 아니면 단지 밖으로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서 좀 특이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3, 4 보통 라인인데 4가 없고 5가 있죠. 4를 조금 더 뭐 부정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4층이나 뭐 4호를 빼는 곳들도 있어서 특징적이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단지를 분양받을 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층 공간이 일반적으로 사생활보호나 조망이나 이런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춥다라는 뭐 그런 또 인식도 있어서 1층과 탑층은 선호도가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건설사에서도 분양을 완판시켜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뒤편에 이 테라스 공간이 1층에는 주어집니다. 이 테라스 공간을 1층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이제 활용을 했고요. 다만 문제는 이 공간이 주어짐으로써 얼마만큼 더 비싸냐가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기준층 기점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더 주고 사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1층 공간만큼 높이가 아니라 다락방 정도의 수준의 공간이 주어졌거든요. 공간이 주어짐으로써 올라가는 금액도 약 1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호수를 추천받을 때 1층과 탑층은 안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이게 5천에서 1억이 아니라 그보다 금액이 훨씬 더 저렴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프리미엄이 될 수 있겠죠. 얼마만큼의 더 분양가 상승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주 신도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아파트를 왜 그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주 신도시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그 노원구 기억나시나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노원구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거리는 상당히 좀 먼 편이긴 해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으로 신축단지가 두루 형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뭐 7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깨끗하고 평지이고 학교나 이런 것들도 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양주 신도시입니다. 가장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금액이 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도권에 34평 아파트가 3억 원대라고 하면은 사실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원구나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구축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조금 넓고 깨끗한 신축에 살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양주 신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양주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2020년도 당시에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주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양주까지 타고 그 온기가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청약했을 당시에는 경쟁률이 세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 주변 일대 아파트들이 한 2, 3억까지는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권인 이 아파트가 전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팔지는 못했고, 지금 이제 입주 시점에 잠깐의 기간 동안 이제 분양권 상태로 팔 수 있거나 아니면 등기치고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또 금액이 많이 빠졌죠. 이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르는 것도 굉장히 경사가 높게 오르지만 또 빠질 때도 되게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양가보다 살짝 프리미엄이 붙거나, 못난이층이나 못난이 타입은 프리미엄이 아직 크게 붙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서울의 중심지, 그 다음에 경기도 대장 아파트들은 최저가를 다지고 다시 거래가 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주 역시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사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추이가 점점 지속이 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주는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오르고 또 가파르게 내린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제가 바라보는 양주는 내가 뭐 서울에 직장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동부권 생활권을 누리면서 이 주변에 상가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39평 아파트가 금액대가 4억이 되지 않거든요. 3억 9천인데 사실 4억이 되지 않는 금액대로 거의 40평대 아파트를 아마 수도권에서 찾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한 5, 6억대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차로 이동하기에,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시설로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전 점검을 이제 마쳤고, 앞으로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 이 아파트의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이 아파트의 감정가가 나올 건데, 이 감정가가 높을수록 제가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감정가가 낮은데 전세가가 높아 라고 하면 전세를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양주 신도시의 제일풍경채 사전 점검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주 옥정 호수공원에 와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아파트 보이시나요? 거기가 제일풍경채 1블럭, 2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는 곳이 대방 로블랜드입니다. 사실 양주 옥정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 대방 로블랜드거든요. 호수공원이 바라 보이고 또 바로 앞에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 일대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저 대방 로블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있는 편입니다. 창문을 모두 닫아주시고 전체 소등하신 후에 퇴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는 시간까지 제일풍경채 레이크시